가기선은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에 비가 와서 아직 좀 어둡죠. 좀 어둡긴 한데 그런대로 분위기 있습니다. 피아노 곡조를 들으면서 출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침부터 막걸리에 파전은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의도 오늘 출근하는 길에 그 노란 그 은행나무 잎들이 모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에 까맣게 보이지 않고 노란 그 은행잎이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렸어요. 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위를 타박타박 밟고 오니까 아스팔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산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짧은 낭만적 느낌. 그러면서 이제 이 따뜻한 비가 올 한 해를 다 거두어 가는구나. 이제 가을을 거두어 가고 겨울을 맞이하는 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2020년에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엑사이링하고 대단한 한 해였죠. 이런 한 해가 있었을까 아마 나중에도 기억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도 다행히 잘 추수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추수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 증시각도의 TV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미국 시장 마이너스 나면서 끝났는데요. 정리해보면 셧다운과 백신 사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그 코로나 자체보다는 굉장히 무섭죠. 코로나 자체가 무서웠으면 이렇게 확진자가 이미 2주째 10만 명이 훌쩍 넘게 매일같이 나오는데 벌써 문제가 됐어야죠. 그런데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셧다운, 그래서 경제 활동이 멈추느냐 여부인데 뉴욕에서 초등학교의 등하교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수업 중단을 하고 등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 시장을 좀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또 곧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다고 마구 떨어질 수는 없었는데,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왜 2% 떨어졌느냐? 다우 1.16%, S&P도 1.16%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거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꼭 신고가를 찍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신고가를 찍고 나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무난하게 현재 상황들을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중요한 건 채권 시장이에요. 왜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주말에 우리 홍익균 선생님하고 나올 방송도 채권 이야기를 꽤 많이 하게 될 건데, 왜 자꾸 채권 얘기하냐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시경제 틀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투자에서 수익은 어떻게 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기업에 투자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하나의 기업, 내가 생각하는 개별 기업들을 좋은 걸 발굴해서 그거를 잘 투자하는 게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고 돈 버는 방법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거시가 무너질 거냐 말 거냐는 항상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시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금리다. 그래서 금리의 흐름들은 어디서 장렬된다? 채권 시장에서 장렬된다. 채권 시장이 금리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채권은 금리 외에 뭐가 있어요? 금리를 얼마 줄 거냐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 1,000원 이자 주면은 그래 10% 이자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가격이 유통시장에 오면 바뀌는 거고, 채권의 가격은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겠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여기까지인데 수십 년 걸린 거 아닙니까? 네, 며칠 만에 다 배우시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몰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백신 관련 이야기도 드리죠.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긴급 승인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3차 임상시험 최종 결과치를 발표했는데 95%의 면역 효과가 있었다고. 90점 몇이었잖아요. 92%인가? 근데 더 올라갔어요. 95%의 면역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수일 내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CNBC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FDA가 백신 승인을 위한 핵심 절차인 자문그룹 회의를 다음 달 초에 소집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달 초면 이제 통과가 된다는 거지, 늦어도. 대략.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뭐냐면, 연말께에는 의료 종사자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필수 요원부터 먼저 당연히 뭐 의사, 거기서 일하시는 의료요원 당연히 먼저 의사 간호사분들이 먼저 맞으셔야죠. 그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오겠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리잖아요. 근데 셧다운은 언제? 오늘. 셧다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 부담되지.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 사상 최고가야. 이거 한번 조정해 줘야죠. 예.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하락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보다 큰 조류는 채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채권 시장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또 봤는데 까먹었네. 예, 근데 이 채권 시장 국채가 팔렸는데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는 오히려 소폭 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응찰률은 6개월 평균치보다는 270억 달러요. 270억 달러인데 요게 그러니까 과거보다 원활하게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셧다운 소식 정도가 있었으면 물론 이제 백신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셧다운 소식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원활하게 소화됐어야 되는데 원활하게 소화 안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어제 저는 한참 말씀드렸고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롬바르디의 스티브 빌리치 분석가는 정부가 연말 이전에 아니면 봄에 또 다른 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네, 그쵸?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야 사람들이 사겠지. 이자를 많이 줘야 사겠지. 채권이 많이 발행되면 이자 조금 주면 왜 내가 굳이 이 낮은 이자에 너 발행할 거 앞으로 많다면서 많은 금리를 좀 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금리를 많이 올려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계속 이렇게 발행이 많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부양책이 있고 부양책은 어디서 돈이 나와? 네, 국채시장 이렇게 나오면 네,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입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준이 조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전일 리차드 클라라다 연준 부의장이 얘기했던 채권의 매입 시기와 방법과 조건 등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의 바로 내용들인 거죠. 어떻게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액션 이코노믹스의 김 루퍼트 매니저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듀레이션이나 매입 규모 확대를 통해서 QE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1% 근처에서 상단이 막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연준이 장기물을 사서 장기물의 금리를 찍어 누를 것이다라고 실질적 YCC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슬슬 올라가고 어느 정도 막혀서 이게 원활하게 풀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장기채까지 사주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빨리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재정이 빨리 쏟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재정 정책을 해라. 그리고 그 거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한 2조 달러,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얘기했잖아요. 2조 달러 정도는 재정을 투입해서 더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만큼 또 그 거들리가 얘기한 것처럼 화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10년물 국채까지 끌어내리는 것까지 하면은 쓸 수 있는 화력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 10년물 금리를 낮출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쟤네 저것도 할 수 있지 하고 시장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저것까지 쓰고 나면 그 다음은 뭐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은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번 사이클은 제 판단에는 이번 사이클은 막을 겁니다. 잘 막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어찌되었거나 부양책이 나오면서 뭐 경기도 일부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이제 괜찮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금리 조절과 인플레이션 심리 조절을 성공하면 뭐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상화 되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뭐지? 하는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시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고 거시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감안하고 기억하고 있자라는 거죠. 이건 전문 투자가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전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항상 기억하고 있고 연준과 관련돼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계속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도 계속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시를 잘 잡으시자고요. 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한계를 느껴요. 거시를 잘 잡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기업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열심히 부지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야 뭐 그렇게 아주 뭐 어렵기는 하지만 뭐 완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장이 좋아서 운이 좋잖아요. 또 시장이 받쳐주니까. 어쨌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상황에서 셧다운이 공포가 일부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한쪽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현재 16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환자도 7만 6천 명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 1일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고요. 일주일 하루 평균이 15만 5천 명이에요. 하루 평균이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누적은 1126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24만 7천 명이 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 인사 발언도 한번 보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백신 소식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제공한다. 그러나 회복은 고르지 못할 것이며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뉴스 중에 하나는 애플이 중소 개발자들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절반 인하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자, 지수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빨리 하도록 하죠. 오늘 가장 그 기업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그 테슬라예요. 무려 10.20%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또 분할할래나? S&P 500 뭐 진입은 이미 알려진 소식이라 반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10% 오른 건 뭐 다른 뉴스가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2차 전지 기업과 생태계에 있어서는 당장은 나중에 어찌 될지라도 당장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데요. 지금 텍사스 공장을 밤새워서 짓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냥 뺑뺑이 돌리. 야, 이게 분위기가 어떠냐면 자본의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다들 밤잠을 안 자면서 정말 가열차게 테크 기업들이 그걸 안 거지. 시간이 돈이라는 걸. 원래는 금융계에서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느껴요. 항상 시간이 돈이라고 느끼는데 이제 테크 기업도 시간이 돈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짓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빠르냐? 상하이에 짓는 팩토리보다도
텍사스에 짓는 공장에 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빠름은 우리 동아시아, 특별히 한국과 중국 이쪽이 거잖아요. 이거 우리 특허잖아, 이거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빠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 가장 앞서서 테슬라가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테슬라가 전기업체라서 그래요. 전기전자업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자동차로 보기 시작하니까 테슬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전자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종의 빅5의 뒤를 잇는 테크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게 테슬라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지수 한번 다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S&P 500은 1.16% 떨어져서 3,567, 다우는 1.16% 떨어져서 29,438, 나스닥은 0.82% 떨어지면서 11,801, 러셀 2,000 떨어졌습니다. 1,767을 기록했고, 유럽은 괜찮았어요. 백신 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장막판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종가가 저가로 마감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유로스탁스는 0.39% 상승, 영국은 0.31% 상승, 프랑스 0.52, 독일도 0.52% 상승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90.40, 유로 달러는 1.18, 유로엔은 103.85로 달러 앵이 제일 강세였고 그다음 달러, 그다음 유로가 가장 약세인 흐름들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원화도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1,107원이었고요. 위안화도 6.55가 깨지더니 6.56으로 다시 올렸어요. 브레이크 밟은 거죠. 브레이크 밟은 거라고 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큰 변동은 없고 0.873%, 미국 30년은 1.605%입니다. 금값은 1869달러로 0.83% 떨어졌고 WTI가 더 좋아요. 셧다운 한다는데 41.83달러로 WTI 유지하고 있고 구리값은 7,069달러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1.05%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72%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는 1.9% 빠졌습니다. 애플 1.1% 하락, 아마존 0.9%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3%, 알파벳 1.17, 페이스북 1.15, 인텔 1.08, 퀄컴 1.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 빠졌고요. AMD 1.0% 하락, 엔비디아는 0.0% 상승, 넷플릭스 0.17% 상승, 웰스파고 0.12% 상승, 버크셔는 1.3% 하락, 알리바바 0.34%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1.88% 떨어졌고 기술주도 1.11%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오늘 아침 미국 시장 마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국 시장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또다시 사줄 것이냐, 11월 초부터 시작됐던 외국인들의 연일 하루도 끊이지 않는 11월 3일째부터인가 샀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질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하루는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살짝 수급적인 악재로 인해서 쉬어가야 되는 장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산지 잘 지켜볼 일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